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금강경 가르침을 21세기의 현대인들한테 적용한다면 그것은 생사해탈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양성 교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금강경 가르침이 어째서 인재양성 교육법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시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금강경 가르침은 바로 농경시대,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생사해탈하고 견성성불하는 가르침으로 통했습니다만은 그 생사해탈하고 견성성불에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금강경에 나타나는 공의 원리입니다. 공. 즉 우리의 모든 분별심이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이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즉 금강경에 나타나는 공의 진리, 공의 진리를 낳고 죽음에다 적용시키면 그게 생사해탈이 돼요. 근데 낳고 죽음에 적용시키지 않고 현실 생활을 하면서 각종 난제나 불행에 적용시키면은 이것이 인재양성이 되는 겁니다. 생사해탈이나 인재양성은 전혀 다른 얘기가 없고, 요것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요것은 정말 부처님의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공의 진리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 17번에 나와 있다. 물론 금강경 전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17번에 아주 단적으로 인재양성 교육법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금강경 17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발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심 자는, 이제 이것을 우리 예전 금강경 해설서에 보면은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상, 정등, 정각. 좀 복잡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하셨지만 깨달음에도 저급 깨달음, 중급 깨달음, 최고급 깨달음, 최고급 깨달음이 아마 있나 봐요. 근데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는 최고급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 없는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 이것이 이제 안욱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할진대는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어다, 이렇게 금강경 해설서에는 나와 있고, 요대로만 마음을 내면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을 하고 견성성불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고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는 정말 인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생사해탈하고 견성성불을 하고자 한다라면,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면 예전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인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하면 모든 요 중생은 분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심을 다 소멸하겠다는 마음을 내어라. 그것이 인재가 되는 길이니라,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밝은 이는 중생에다가 마음자를 붙여서 중생심으로 보통 합니다. 중생심은 바로 아상이고, 이것은 또 번뇌망상이기도 합니다. 번뇌망상이라는 말도 쓰고 분별심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상은 세 가지 번뇌가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번뇌, 가장 근본적인 번뇌, 그것은 먹는 것에 대한 착입니다. 바로 탐심이죠. 이건 사람이나 동물한테 다 있어요. 이 진심은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복수하는 동물이 있어요. 예, 뭐 뱀 같은 거, 뱀을 그래서 사이코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또 뭐 코끼리도 복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복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서 둔해요. 그리고 치심은 자기 잘난 생각인데 자기 잘난 생각하는 동물들도 어쩌다 있지만 이건 사람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라 하더라도 이건 고급 번뇌에 속합니다. 이건 중급 번뇌, 이것은 저급 번뇌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소멸될 때는 똑같이 소멸되지 않고요. 제 경우도 보면은 탐심부터 소멸이 됩니다. 공부 수도를 자꾸 하면은 남의 물건을 가질 생각은 덜 나요. 내 거 좀 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자존심 건드리면은 화는 나거든요. 이게 탐심은 없애기가 쉬워. 탐심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렇지만 자존심 건드렸을 때 화나는 건 좀채로 안 없어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제 자존심 건드리는 것까지는 없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굉장히 수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내는 거 뿌리까지 뽑았는데 나는 화내는 뿌리까지 뽑았다. 나는 드디어 다른 사람이 다 못한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자만심까지 뿌리 뽑는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치심을 닦는 것은 부처가 될 때까지는 이 치심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경 공부로 도인을 찾아가서 몇 년을 출가해서 건강경을 공부했다.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까지 10년을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공부라는 것은 아주 지겨웠다. 왜 지겨웠는지 그 이유도 잘 몰랐다. 그저 공부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걸로 알았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쟤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좋아할까? 저 별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싫어하는 게 다 본능이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건강경을 공부 딱 하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뒤늦게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10년 만에 대학원을 가니까 그때 저는 이미 그 전에 나와는 틀려요. 그 전에 나는 건강경 공부하기 전에 나고요. 10년 후에 나는 건강경을 공부한 뒤에 나요. 건강경이 뭐냐면 올라오는 생각을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등하고 장학금도 타고 자랑도 하고 이러고 싶죠. 그러니까 또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근데 건강경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어서 하겠다고 설치고 싶어요. 오늘은 밤 1시까지 공부해. 이제 달달달달 외워서 내 시험에 댐비해. 그리고 한 번 외운 뒤에 안 오면 또 오고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이튿날 가서 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을 잡쳤구나. 공부라는 건 이렇게 재미없는 거. 그런 생각이 들만 하죠. 이제 건강경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설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설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어때 올라와도 자꾸 바치는 거예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걸 알았어요. 내가 왜 그 전에 공부를 이렇게 지겹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지겨운 것인 거는 그렇게 알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급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공부를 지겹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건강경식으로 자꾸 받쳐서 소멸시키니까
지겨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그 내용이 알아져요. 그전엔 내용 알아지기 전에 내일 시험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다 보면 시험범위 진도 끝까지 다 이해하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시험 치기보다도 달달 외워서 우선 시험이라도 쳐놓고 보자. 되게 이렇게 마음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겉핥기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괜찮아도 실력은 늘 없는 사람이 됐고 공부도 재미가 참 맛을 모르니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내일 시험 잘 못 쳐도 좋아. 잘 치겠다는 생각이 탐심이니까 그 생각도 받치면서 그저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천천히 책을 보니까 책의 내용이 들어오면서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펀펀히 놀다가 그전에 시험 전날만 며칠 전에 공부하다가 공부가 싫지가 않으니까 보통 때도 슬슬 여유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공부가 왜 지겨웠느냐 하면은 너무 급하게 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싫은 것, 지겨운 것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었구나.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서겠다고 설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니까 지겹고 싫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공부가 재밌어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고 재밌게 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게 많고 알아지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됐고 시험을 잘 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치게 됐고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했더니 실력도 나아지고 성적도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지고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인재가 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강경 가르침은 인재양성 교육법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게 되지 않았어요? 네. 난 그런 체험을 어느 정도 한 셈입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 뒤에 제가 공부도 지겹고요. 지겨운 게 참 많았어요. 뭐냐면 노동도 지겨웠어요. 노동 즐겁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루 종일 페인트만 칠해. 또 하루 종일 콘크리트 작업만 해. 그럼 땅 파고 세멘트 이겨서 비벼서 넣고 이렇게 하면 단순한 일이죠. 네.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또 나는 그 목장을 했는데 소 젖 짜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위험해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싫은 것 그렇게 알았어요. 싫은 것, 싫고 귀찮은 것. 근데 저희는 목장 일을 하고 기타 뭐 페인트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붓는 작업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비웃다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자, 근데 그것도요, 어떻게 했냐면, 어서 하겠다는 생각. 이것을 그것도 이제 되게 이렇게 됩니다. 목장 일을 할 때, 오늘도 아침에도 젖 짜주고, 점심 때도 젖 짜주고, 저녁 때도 젖 짜주고, 그리고 또 쇠똥도 쳐야 되고, 이게 뭐 하루에 12시간 중에 10시간을 일하니 쉴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네. 그냥 10시간 할 걸 한 7시간에 하고 좀 쉬는 시간을 늘리자. 이렇게 하면 어서 빨리 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빨리 하겠다는 생각은 노동을 더 싫어하게 만들까요? 즐겁게 만들까요? 그래서 그때도 어서 하고 좀 쉬자. 어서 하고 쉬자라는 생각을 자꾸 바쳤어요. 자꾸 바치고 되어지는 대로 하자. 천천히 급하고 바쁘게 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가면서 천천히 하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성적이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상하게요. 노동이라는 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왜 싫지 않게 되느냐 하면 천천히 하니까 일어는 요령이 알아져요. 요령. 아, 요렇게 하면 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또 누가 봐도 손댈 여지가 없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그 뒤로는 노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싫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싫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소젖을 짜니까 산유량, 젖을 생산하는 양도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장 일이 그전에 지겹고 싫다가 급하게 하게 되는 탐심을 바치고 나니까 일이 싫어지질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등산을 하는 편인데 그전에 등산을 어떻게 하냐면 제 자랑이 뭐예요? 난 지리산 높죠. 지리산 1919m 거기도 올라가 봤어. 설악산 1700 몇 미터 거기도 올라가 봤어. 아주 그러다 제 일본에서 제일 높은 후지산을 올라갔는데 3700m인데 3200까지는 제가 아주 딱 폼 잡고 제일 먼저 갔어요. 빠르게. 자, 나는 3700까지도 잘 갈 거다. 근데 3200부터 이제 산소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힘들다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어요. 중간에.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0m마다 산소통을 팝니다. 이 산소통을 이제 사갖고 어떻게 겨우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고 나서 등산은 다시는 못할 거다. 지겹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뒤에 또 제가 참 산은 그래도 좋아서 설악산을 갔어요. 거기도 그전 같으면 아주 산을 나는 잘 타는 이 공명심을 앞세워서 빨리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고 뭐고 다 떠나서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나도 급하지 않게. 즉 탐심을 내지 않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하나도 숨도 차지 않고 하나도 고단하지 않고 즐겁게 산에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공부가 지겨웠어요. 근데 이것은 어서 하겠다는 그 생각을 멸도, 사라지게 하고 난 뒤에 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졌고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도 왜 싫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급하게 하고 어서 하겠다라고 설치는 마음이 싫어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탐심을 없애고 노동을 하니까 노동이 아니에요. 즐겁게 돼요. 일을 놀이처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일이 놀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일이 놀이가 되면 세상에 고생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어디서 배웠어요? 내가? 건강경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금강경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스님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금강경에 잘 하시는 분한테 배운 행운을 입어서 자, 그래서 탐심만 어느 정도 소멸할 줄 알았더니 세상이 참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탐심의 이제 고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진심을 소멸해야 됩니다. 진심은 요 탐심 소멸하는 것보다 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심의 고비를 넘기면 진심이 뭐냐 하면은 왜 안 되느냐. 요건 어서 하겠다는 마음이고 요건 왜 하다 보면 난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왜 안 되느냐 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나죠? 그 짜증스러운 마음이 진심이에요. 근데 그 왜 안 되느냐 하는 그 마음이 팩트다, 진짜다라고 믿고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 왜 안 되느냐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는 마음으로 되면 우리가 무능력자에서 뭐로 바뀌어요? 능력자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그 능력자로 바뀐 얘기를 요번에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금강경 공부를 우리 요새 법당에 일요일마다 법당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한 300분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매주 와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한 두 달에 한 번은 수행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시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아주 진기한 체험을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간증입니다. 간증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의 가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도 아니고 금강경을 실천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성을 발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고 소멸함으로써 즉 아흥멸도 일체 중생에서 아까 중생은 탐심이었는데 이번에 진심을 소멸함으로써 무능력자가 능력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참 많고요. 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실감이 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진심을 소멸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 얼마나 능력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요 석사 과정을 한 뒤에 좀, 이제 석사나 하고, 석사에도 그래도 공부 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는 이제 그만하자. 공부가 재밌긴 하지만, 이제 공부는 그만해. 난 이제 취직도 됐고, 공부를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들 박사를 한대네요. 근데 나만 안 하면 뭐가 돼요? 비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박사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금강경 공부라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금강경 공부만 하고 그저 석사만 하고 지내려고 그랬었어요. 취직은 됐겠다. 근데 다들 하니까 이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전에 공부라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밌다라고까지는 내가 알게 됐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한 뒤에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세세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 나가서 박사를 받은 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논문 테마를 아주 거창한 논문 테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도 그걸 다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도 과학의 수수께끼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되어 있고 그것을 완전히 현대 과학의 힘으로서도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히 욕심이 났어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자연의 비밀을 한번 내가 밝혀보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기라성 같은 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난제를 제 박사 논문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깜짝 놀래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테마에 도전하느냐. 아마 좀 내 실력을 별거 아니니까 또 별거 아니게 봤겠죠. 근데 그냥 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 교수님도 잘 모르셨고 나도 백지였고 더더욱 백지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지도 교수하고 나하고는 한 사흘 이틀마다 한 번씩 만나서 세미나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는데 뭘 이거 해보라고 자꾸 시켜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은 시키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잘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저거 했다가는 헛수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시키시면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금방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금강경을 공부 안 했으면요. 아무리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교수님이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더 올바른 연구 지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금강경 공부할 때는 뭘 배웠느냐 하면 아니다, 아니, 모른다, 틀렸다,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떠올리더라도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칠지언정 입을 벌려서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인재가 되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소리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하면 또 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죠. 똑똑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던 게 똑똑한 데서 역행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엉터리를 많이 시켰어요. 시켰을 때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나는 금강경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금강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했어요. 아니가 아니라 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어떻게 아는 척 하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하다. 물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모른다고 하기가 쉽죠. 대뜸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금방 모른다고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금방 모른다는 소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이것을 해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전 모르니까 못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귀찮으니까 금방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수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 걸 배웠어요. 그리고 틀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는 것이 잘못인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금강경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바로 지단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강경을 공부한 덕으로 우리 교수님이 말 안 되는 거 시켜요. 시켜도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뜸 자꾸 하는 척하고 그래도 우리 지도 교수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을 시키셨겠지. 억지로 믿으면서 내가 보기엔 금방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억지로라도 생각해가면서 그분의 뜻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때는 틀린 것 같이 얘기했어도 올바르게 한 게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니하지 않고 네 해가면서 결국은 답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도교수한테 얘기하니까 지도교수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뜸 아니하고 거절하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근데 네 해가면서 억지로 찾아내서 당신이 참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 지도해 주셨어. 그리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이런 것까지 깨달았어 하고까지 얘기해 준다면 그분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이거 똑똑한 제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조사해봐, 알아봐. 이러면은 이제 그전 같으면 저 이거 모르는데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수가 많이 나오죠. 근데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군대에서는 잊었습니다라고 할지언정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능한 대로 모른다 소리, 안 된다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본래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 금강경식으로 자꾸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이다. 이러면서 자꾸 부처님께 바쳐보세요. 그러면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언젠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려운 과제를 내줘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꾸 받쳐서 알아진 뒤에 정답을 해석하니까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틀렸어도 단점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해가니까 자네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잘 맞네. 이렇게 되겠죠. 네. 궁합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만들어가면 다 돼요. 가정 부부싸움 하죠. 네. 당신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하고 포기해야 돼요. 맞춰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네.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맞는다라고 증오하면 정말 안 맞게 됩니다. 근데 안 맞는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금강경식으로 아흥멸도 소멸시켜요.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시키게 되면 궁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맞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던 테마가 아주 어려운 테마를 내가 잡았다고 그랬죠. 네.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의 비밀이. 다 그러면서 그 전에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순전히 국내 토종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금강경 덕분이죠. 왜냐하면 안 된다,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고 틀렸다 이렇게 내가 단정을 해버리고 결정을 했다라면은 그런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잘못된 줄 알고 바치고 또 모른다는 생각이 나와도 바치고 또 싫다, 짜증이 난다 이것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지면서 하나하나 지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고 해서 꼭 지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계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라는 것은 지켜야 될 도리죠. 우리 5개, 10개 이거 알잖아요. 계에서 정이 나와요. 지켜야 될 도리를 다 지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나옵니다. 이 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해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공부가 참 재밌었어요. 이 공부가 지겹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금강경 해가면서 자꾸 받쳐가면서 하면 알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는 재밌고 재밌기는 한데 큰 깨달음까지는 쉽게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연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내가 다 잡았던 테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고비가 딱 걸리는데 그거는 안 풀려요. 물론 그걸 풀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논문은 돼요. 이렇게 쓰면 어설픈 논문은 돼요. 박사 논문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거까지 풀어야 진짜 박사 중에서도 인류 박사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전에 누구도 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설명해 놨던 분들은 다 자기 식대로 틀리게 해놨어요. 제가 여기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제 그 논문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제가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의 비밀을 연구하는 거다 보면 하나하나 비밀이 벗겨져요. 근데 그 전에 뭐 미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못 발견했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요것만 해결하면 노벨상감이다. 딱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어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 교수님도 요것만 해결하면은 이건 정말
희대의 발견이다. 노벨상감이다. 아주 그러면서 요거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마 이게 금강경 공부했으면 도저히 해결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누구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기라상 같은 학자들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요걸 어떻게 할까? 전 이제 고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에서 뭘 배웠어요? 안 된다. 안 돼. 또는 몰라. 이게 정말 안 되는 게 팩트 같아요. 팩트. 모르는 것도 죽었다 깨도 이건 모르면 몰랐지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너 내일 어떻게 일어나나 알아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죽여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전 모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어떻게 안다고 그럽니까? 모른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 그때 심정이 그랬어요. 이거는 세계 누구도 해놓은 적이 없었고 근데 요것만 해놓으면 어때요? 노벨상감 같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그래도 논문은 돼요. 거기까지만 해놓은 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요거까지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강경 방법을 동원하는 게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 진심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바치다 보니까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지금도 그 광릉 수목원을 잊을 수가 없는데 광릉 수목원에 가면 그 옆에 광릉이라고 있죠. 세조대왕릉. 거기 이제 잣나무인가 이런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죠. 이 논문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쭉 걷고 있는데 그전에도 한두 달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부처님께 바치고 또 딱 바치는데 거기서 쭉 걷다가 어느 때 딱 깨치더라고요. 딱.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고 학자들 그쪽에서 전문 분야들을 다 모아놓고 수시로 세미나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모르더라고요. 한국의 최고들도. 그거 알겠어요. 세계 학자들도 모르는데. 결국은 자꾸 바치다 보니까 딱 깨쳐지면서 그때부터 풀리는데 자연의 비밀이 그냥 몇 가지가 쫙쫙쫙쫙 풀리니까 그전에 누구도 못했던 걸 다 풀리는데 그 기쁨은 깨친 거 기쁨 같이 아주 좋던데요. 이 자연의 비밀을 깼지. 자, 그래서요. 이게 정말입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 하도 기뻐서 이건 이제 노벨상감이다. 그래갖고서는 이것을 그때 네이처라는 잡지에다가 실리면은 아직 그때 한국인으로서 물리화학 부분에 네이처라는 잡지 한 사람도 투고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이처라는 잡지는 과학계에서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잡지입니다. 거기 실리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 실릴 수 있는 탁월한 논문이다. 이래갖고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직접 네이처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까지 달려가기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회답이 왔는데 그럴 뜻은 한데 이제 출발 가정이 서양식이 아니라 동양식인 직관이라 이거죠. 직관에 의한 이런 방법은 과학적이 아니다. 그래갖고서는 결국은 그 심사위원들한테 거절을 당했었어요. 거절을 당했지만 그것은 획기적인 발견이면은 아마 틀림없었을 것이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SCI급 논문 몇십 편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뒤로는 나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논문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금강경 공덕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안 했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하면서 안 된다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팩트고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착각이고 허망한 줄 알고 자꾸 받쳐서
결국은 바치다 보니까 팩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에 속았구나 알게 되면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해답이 나온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될까요? 누구든지 건강경 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마 나는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못 갔지만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갔다고 쳐도 그 많은 논문 못 발견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석사 때 공부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바치니까 즐거운 것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에 요 박사할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식으로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상당한 능력자로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재양성교육법이라는 말에 이제는 조금 공감을 하시게 됐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건강경 가르침은 생사해탈을 해서 견성성불하는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강경에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가 있고 그 공의 진리를 활용하면은 생사해탈이 되고 견성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 진리,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 안 된다, 싫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된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무한 능력을 개발해서 본래 갖추고 있던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 능력을 개발해서 인재가 될 수가 있고 거기도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교육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 돈도 별로 안 든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다. 아주 인재 양성하는 데도 탁월한 그런 일가견이 있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꼭 강조하시고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또 학교를 만든다면은 무능한 사람을 능력자로, 무지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참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는 이룩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